3월 18일부터 시작된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 봉쇄는 이제 어느덧 41일째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신규 감염자는 1일 1만 3천 명대로 떨어졌지만 봉쇄 정책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빠져 살고 있는데요. 중국이 올해 목표한 5.5%의 경제 성장률 달성은 물론 여러 질환이 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집안에서 숨지는 이들이 속출해 현재 상하이는 집단 공동묘지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끔찍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타협 없는 봉쇄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그간 중국의 10년 집권 전통을 깨고 사면임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치적으로 내세웠던 방역 성적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분석부터 시작하여 이번을 계기로 시진핑의 정적인 상하이방을 뿌리 뽑으려는 의도이다 라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층이 무슨 심산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 중이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중국을 만들든 관계없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그저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에 불과하죠.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봉쇄되는 것을 지켜본 진짜 수도 베이징에서는 전면 봉쇄에 앞선 조치인 일부 봉쇄가 진행되자 공포에 빠진 주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서도 확진자가 가장 많은 차오양 구민 전체에 대한 코로나 검사 계획이 발표되자 직후 베이징 시내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점에는 식자재를 사려는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채소, 육류, 달걀 판매대는 텅텅 비어 아포칼립스를 연상시켰고 온라인 식품 배달 앱은 진작에 서버가 다운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봉쇄에 대비하여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잘 채워넣는 법, 봉쇄 기간에 따라 필요한 물품의 양 등을 공유하며 식료품 사재기가 당연하다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2020년 초 코로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의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그때도 그렇고 지난 2년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단 한 번의 식료품 사재기도 발생하지 않아 모르지만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그 와중에 부상자는 물론이고 일부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바닥을 치는 그들의 시민의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한 번 겪은 재난이라고 질서정연한 사재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인데 아무리 단합이 잘 된다고 한들 그 와중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공산당 당국의 기약 없는 봉쇄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며 항의하는 이들이 이따금 출현하나 이들은 늘 SNS 글과 계정이 삭제되고 어디론가 조용히 끌려가 소식이 없어지는 지극히 중국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정부에 항의하는 민중의 물결은 마른 들판에서 불이 번지는 것 마냥 한 번 흐름을 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들의 분노를 당연스레 외부로 돌리려 시도합니다. 한국에서 온 의류, 한국산 수산물, 한국산 공산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며 한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잠재적 감염원으로 판단하여 수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재 중국인들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 바이러스라 일컬으며 혐한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딱히 관심은 없지만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현재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이징에 있는 한인타운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강도로 봉쇄되어 현재 상하이 봉쇄 수준으로 아파트 단지, 오피스 전체가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 한인회와 총영사관이 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한인회와 총영사관 관계들마저 영락없이 격리되어 꼼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물과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실정에 지켜보는 이들의 속은 하염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내 미디어가 현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시점 식량의 문제보다 더 힘든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저희에게는 물 보급도 해주지 않고 샤워 필터로 물을 받은 다음 끓여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같은 한국 친구 중에는 2주 동안 굶은 애들도 있었고요. 봉쇄되기 전 사뒀던 라면을 하루에 반 개만 부숴서 매일매일 연명한 애들이 허다합니다. 기존의 격리 계획이 5일이었다 보니 5일만 생각하고 돈도 인출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통장에 돈을 두고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하게도 주변 중국 친구들은 다소 힘들긴 하지만 최소한의 음식과 물은 공급받고 있는데 한국 유학생들만 차별받고 있다는 듯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약간의 차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을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 한국 네티즌들이 그러게 왜 중국에 갔냐는 댓글로 저희를 나무라는 분들이 있어 그게 좀 가슴이 아파요라며 힘겨운 타지살이보다 속도 모르고 무작정 비난하는 국내 네티즌들에 대한 서운함을 밝힙니다. 물론 안타까운 감정 일부, 중국을 싫어하는 마음 일부로 그러한 댓글들을 남겼을 테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이 사태에서 가해자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 세계에 퍼지도록 방치한 중국 공산당,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일부 중국인들일 것입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각자 어떤 사정을 갖고 중국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틈만 나면 한국을 집어삼키려 드는 중국에 대적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중국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같은 국민으로서 피해자를 책망하는 인터넷 여론만큼은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걱정이 되어 연락해오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조차 괜찮다,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로 안심을 시키면서도 지금 당장 먹을 식수도 없고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봉쇄의 공포만으로도 벅찰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움과 위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피해자를 향한 책망을 던지는 일부 네티즌들과 달리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이 또다시 한국 특유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 모두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유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자신들마저 격리 조치되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던 우리 교민들이 격리 조치에서 조건부 해제되자마자 2,000명의 유학생들을 위해 1:1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식수를 구하지 못해 3주 넘게 석회가루가 섞여있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절대 외면해선 안되죠. 정성스레 지은 밥에 반찬과 국을 나누어 주자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난다며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도 높은 격리가 끝났을 뿐 아직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생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교민들이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아이들을 돕자며 교민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은 어느새 2억 원에 다다랐습니다. 상하이 한국교민회장은 한국인들끼리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단결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한 유학생은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꼭 다른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뻔히 차별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던 대부분의 중국인 학생들은 자신들조차 먹지 못하는 따뜻한 집밥을 먹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며 군침을 흘릴 뿐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개념 있는 학생들은 이들은 이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인데 한국인들이 만든 음식을 멋대로 반입했다.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쩌자는 것이냐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항의를 하고 있어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했음을 모르는 사람은 중국 말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얼마 전 중국의 허난성에서는 4세의 남아가 H3N8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는데요. H3N8 조류 인플루엔자에 인간이 감염된 사례는 이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그저 우연으로 보인다. 대규모 유행의 위험은 낮다. 라고만 말할 뿐이죠. 정말 참 중국 좀... 마지막 멘트는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